제21회 주택관리사고 2차 추가 시험 추진위의 자문위원으로 맡고 있는 신명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분 같은 경우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몇 가지 부분을 하고 좀 드리고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드릴 자료는 아니고 끝나고 바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주택관리사 2차 추가 시험 실시 예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간 대표 전문 자격시험이 대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인원수가 이제 많고 많이 인지도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9종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지도판검사, 경기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소방관리사, 물류관리사, 행정사, 손해평가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하나 더 한다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의 1차 평균 합격률을 혹시 공단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약대고 못하지만 다른 못하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공인중개사는 22.8%고요. 1차 합격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평균을 얘기합니다. 평균을. 그리고 직업상담사가 48.2%, 그리고 경기지도사가 52.6%, 7%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55.13%,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39%, 소방시설관리사가 34%, 35%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가 26%, 행정사가 30.67%, 손해평가사가 56.2%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고가 지금 56, 가장 대표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문 자격 시험에 속하는 거니까 56.2%고요. 그 다음에 얘네 평균이 38.38, 그리고 최저가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22.08입니다. 이상이 지금 대표적인 아웃 정도가.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제시한 9종의 대표 전문 자격시험과 주택관리사 1차 평균 합격률을 비교해봤을 때 1차 주택관리사 평균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주관을 하셨으니까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아니요.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지금 기억은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주 기가 찬 노릇인데요. 9개 전문 자격증을 평균을 낸 게 38.38%입니다. 1차 합격률. 그런데 주택관리사를 10년 동안에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16.3%입니다. 반도 안 돼요. 반도.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죠. 올해 시험이 14.8.6%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딛고 14.8%라는 요소 1차 합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대표적인, 이건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네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며칠 동안 이걸 가지고 분석하면서 얼굴을 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런 자료 통계를 보고 주택관리사가 1차 합격이 정말 어렵구나. 14.8%니까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일 낮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주택관리사 시험이 2011년도 14회부터 1차, 2차가 풀리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그럼 지금까지 매년 1차 시험 후에 2차 시험일까지 일수를 알고 계시는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을 보고 난 뒤 2차 시험을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정말 수험생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감정평가사가 1차 시험 후에 2차 시험이 87일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가 148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120일입니다. 주택관리사가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까지 기간이 77일입니다. 이 77일은 평균적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고로 낮죠. 물론 비슷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1회 시험이 아니고 한 해에 3번 시험 보는 물류관리사라든지 그런 시험, 직업상담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에 3번 시험 봅니다. 그 시험하고 똑같이 개월 수가 약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차 시험 보고 난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1차 합격률과 그 다음에 2차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가
13년도가 2차 최고 합격률이 32.4%입니다. 이때가 제일 합격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경우가 언제냐면 14년도 1차 제재 합격률이 8.45%입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야 이거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 많이 뽑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9개 종류의 자격증에 비교해봤을 때는. 그 다음 해에 뭐냐면 8.45%가 나왔죠. 그래도 주택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이 얼마냐면 16.14%입니다. 그럼 올해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 시험이 14.86%면 말 그대로 뭐냐면 1차 합격자가 상당히 어렵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그 다음이 1차 시험은 2차 시험일까지 기간입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1차와 2차가 시험이 분리되고 난 뒤에 일수를 보시면 1회 시험하고 그러니까 1회 시험은 아니지만 분리되고 난 뒤에 첫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70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70일보다 갈수록 이제 많아졌습니다. 왜? 수험생들이 이 기간이 너무 짧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인력공단에서. 그런데 갑자기 보시면 아무 얘기도 없이 18년도에 올해 가장 일수가 작은 1차 시험 그럼 보신 분들은 시험을 보지 말고 내년에 1차 시험을 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평균값도 안 되는 그런 경우로 지금 시험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이 기간이 좀 짧으니까 시험을 좀 평이하게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관점이겠죠. 자, 그런데 1차 시험 후에 2차 시험일까지 일수가 가장 짧은 올해 그러면 2차 시험의 합격률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마 관관에서는 분명히 올해 2차 합격률 부분에 대한 예상을 국토부에서 그렇지만 하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조절했겠죠. 그럼 관리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난이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합격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상한 부분을 말할 수는 있나요? 이 자리에서? 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까지 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2차 합격률이 보시면 11년도가 93.8로 제일 높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1, 2차가 분리되는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1차 시험 합격률이 높지가 않은 해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합격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보시면 평균이 지금까지 쭉 분석해보면 76.3%입니다. 합격률이. 그러면 최저가 어디냐? 53.07입니다. 수험생들이요. 이 신청을 많이 하면서 관리공단이 전화해서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올해 문제 수준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많은 공단에서 답변이 본 게 뭐냐면 평이했습니다. 평이했습니다. 이 얘기가 답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평이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고와 최저 사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평균에 가까운 합격률은 나오겠구나. 그럼 관리공단에서는 평이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을 거니까 올해 합격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게 76%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관리공단 답변이 평이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10명 중에 7명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최저가 되는 게 지금 93.07인데 이거보다는 내려가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분명히 관리공단에서 수험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신청에 대한 문제 난이도는 평이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분명히 이 시점은 아마 나중에 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셔야 되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출제자분들과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객관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관리공단에서 이상한 합격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지 그런 부분에서 묻고 싶은데 아마 대답은 지금 하실 수가 있나요? 우리가 버스를 지금.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시험 본 수험생들의 글을 제가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하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글을 이분만 남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남겼습니다. 보시면 시험은 규정되어진 범위 내에서 분별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치러져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변리사 시험이 아닙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요 생계형 자격증입니다. 정말로 관리공단에서 알아주셔야 되고 지금 오신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취득하면 취업이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협회는
기득권 세력 때문에 많이 배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기관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은 많은 수험생들을 나오게 해서 취업에 대한 경쟁은 더 많이 생기는 건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경쟁해야 되는 장면인데 응시자의 대다수 수험생들이 직장, 전업주 40에서 50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왜요? 일을 그만두고 엉덩이에 습진이 생길 정도로 앉아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입니다. 젊은 학생들이라면 제가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분들이 힘든 생활과 그리고 가족들과 즐겨 본인을 포기하면서 1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왜? 시험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련도 평가 방식 무시한 채 난이도 극상향을 올리면서 공의학교 문제를 출제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아니 누가 무슨 근거로 이게 극상향을 올렸다고 얘기하느냐 아마 반문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교수님들이 강북들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제가 하나 제시합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가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제시하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통 객관식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난이도 문제 중 하나가 이 문제인데 왜? 지문을 다 읽어야지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틀리고 안 틀리고 문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되면 문제 지문을 읽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1분 안에 오픈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1차 과목 말고요. 우리 2차니까 2차에 보시면 어느 회보다도 7문제, 높은 문제가 그런 지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어렵게 내자. 야, 난이도 높게 내자.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없는 근거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 자체가 나와 있는 데서 제가 체크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또 하나 더 문제가 극악을 금치 못할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를 보시면 일부 가로 안에 제가 내용이 많은 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 많은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하나에 답이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개가 있다는 얘기. 그럼 하나의 답을 쓰면 맞느냐? 아닙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기사 시험 중에서 부분 점수 없는 기사 과목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목도 실기 과목 중에서 부분 점수가 없는 건 없습니다. 표기를 주어주고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지만 가로를 치는 문제는 그 중에 하나만 쳐도 부분 점수를 인정합니다. 근데 주택관리사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러면 2개를 다 써야 되는 강박감에 의해서 문제를 읽는 부분도 힘들지만 상당히 부담으로 많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 2개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보시면 10년도부터 2차 주관식에 가로가 답이 2개 들어가는 문항수만 제가 체크한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년도 5문제, 11년도 4문제, 12년도 3문제, 13년도 11문제, 14년도 12문제, 16년도 6문제, 그리고 맨 밑에 내려오시면 18년도 올해 20문제입니다. 답이 2개가 되는 게 20문제라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어렵게 내라. 형이 했단 말이 과연 관료문단에서 나오는 대답이 정말로 맞는지 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과가 나온 상태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분석은 안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PPT를 잘 만들지 못하지만 이걸 분석해서 보면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힘들었겠다. 1차에서 14.8%로 걸러졌는데 2차 부분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수험생들을 2번 주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그건 맞는 얘기냐 이게. 정말 답답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은 추가 시험을 실시합니다.